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한자로 표기가 된 것은요. 자, 맨 위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말은 정선 아리랑 비문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본래는 아라리라고 일컫던 것이 세월이 흘러가며 어느새 보편적인 아리랑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으니 아리랑이란 누가 나의 처지와 심정을 알리에서 연유된 듯 하더라. 정선에서도 아리랑이라는 말은 애구에서 들어왔다고 비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이라는 말도 다 정선 아리랑이 원형이니까 정선에서 나왔다. 이거를 이의 없이 단정하고 있어요. 아니 정선 사람들 스스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경 아리랑이 여기서부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이제 한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요? 6개의 도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아이농 나자에 귀자에다가 벙어리롱자 나는 귀가 먹었다. 그리고 벙어리다 이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복궁을 중수할 때 제가 몇 번 거듭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장정들을 무조건 군대 가듯이 의무부역을 끌려왔지 않습니까? 서울로. 이 소리가 지겹더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애 아들인 집에서는 이거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소리가 부역 나와라 부역 나와라 이 소리가 너무 싫어서 들은 채 많지 하는 거죠. 나는 귀도 먹고 벙어리가 돼서 네가 하는 말 듣지도 못하고 나 거기다 데리고 가기도 싫다 라는 말에서 아이롱이 나왔다. 이것이 아리랑이 되었다. 이게 역사적 사실로서는 말이 안 되지만 경복궁 중수 7년 동안에 얼마나 지역민들이 이 부역에 끌려가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싫었으면 이런 말을 만들어냈을까. 이것이 1930년에 나온 얘기고 1945년에 김지연의 조선민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곳에 책자로 나온 얘기 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방 후에 오늘날 아리랑이 유명하게 된 후에 만들어진 말들이 아니라 이미 총독부 기관지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아리랑이 아이롱이라는 말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경복궁 중수 때 부역을 오고 부역을 끌어내려고 얼마나 대원군 정부가 가혹하게 했느냐를 입증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이랑 나자에다가 이별할 이자에다가 계집낭자를 썼어요. 나는 여인과 이별하기가 싫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것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김덕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능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내가 이웃집에 혼약을 맺어놓은 이 여자와 헤어져서 경복궁 중수 공사를 가면은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니 내 이 여자와 이별하는 것이 너무 슬프다 해서 아이랑 하는 것이 아리랑이 됐다. 이것도 역시 역사적 사실로서는 입증이 어렵지만 있을 법한 아리랑다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주 강대호라는 사람이 주장한 말인데 여기는 나자에다가 어질러올 난자에다가 이별할 이자에다가 어지러울 난자 요거는 아난이라는 말이 음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경복궁 중수와 같은 얘기죠. 이별할 이자에다 또는 어려울 난자를 썼다면은 위에 있는
해석과 유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밀양에 있는 사람인 김덕장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아랑, 와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아랑각, 아랑처녀라는 말에 아랑이라는 처녀가 정조를 죽어서 그 정조를 예찬한 아랑, 밀양 사람들이 아랑 해서 아리랑이 되었다라는 주장이죠. 이것은 이제 위의 세 가지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현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랑위라고 하는 설인데 상량문을 보면은 아랑이 포량동, 아랑이 포량서, 아랑이 포량남, 아랑이 포량북 이 상량문에 요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중국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에 문식 있는 분들이 상량문을 지으면 요 네 마디 한자를 반드시 넣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경복궁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복궁에 여러분들 그 문경세제 가기 전에 축약해서 만들어준 가보면은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7년 동안에 다 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서부터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상량문을 올리면서 대원군의 명을 받은 어떤 관리가 상량문을 낭독을 하면은 거기 왔던 사람들이 한두 번 따라하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러니까 경복궁 중수 동안에 이 아랑이 포량동 아랑이 포량서가 수없이 말로 노래되고 소리도 했으니까 그래서 경복궁 중수 때 아랑위라는 말이 아랑이 됐다, 아리랑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를 보면은 요게 이제 신라 경주에 있는 그 알령천에서 나왔다. 이 박혁것의 부인의 이름이 알령인데 이 박혁것의 부인이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령 부인 하고 찬송을 했는데 바로 박혁거세가 알로서 나온 처음 보여진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바로 알령천이다. 그리고 그 부인 이름이 알령 부인이다. 이래서 지금도 그 석굴암을 넘어가는 고개 직전에 이 연못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주 지역에서 얘기되는 건데 이 기선생님이나 저나 경주를 서너 번 가서 이 얘기를 조사를 하려고 해도 알령천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 알령천 때문에 해방 후에 그 고개를 석굴암 쪽으로 가는 고개를 아리랑 고개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몇 분이 전해주는데 이것이 아리랑이라는 말로 변했다라고 주장하는 분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을 조사한 사람이 알령천 하니까 여기다 알령이라는 의미에다가 6번째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문경세제 밑에다가 경복궁을 현재 세트장으로 전놓은 것도 상당히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있다. 이것을 KBS 세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문경시가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선정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경복궁 중수가 정말로 문경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이 얘기를 다시 연결해 보면은 경복궁 중건가라는 노래가 1페이지 나와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경복궁을 중건할 때 무당들이 부르고 소리꾼들이 불렀다는 노래입니다. 페페이, 이건 뭐 패거리 페페이 무동충은 각색으로 가관일세 녹의 홍상 황의 홍상 김은 쾌자 누런 쾌자.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입는 옷 색깔을 얘기한 것이죠. 한중치마 남중치마 청선 홍선 손에 들고 쌍쌍이 방울을 지어 등이 어춤 가관이다. 돌아서서 춤을 추고
노래 서서 다시 노래, 오래 서서 다시 노래, 북소리, 재금소리, 피리소리, 생황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이거동 저거동, 태페이 놀고 가니 팔력천지 태평이요, 억만장한 화기로다 이구경 못하니는 세상이 낫다 할까 25일 거동하니 더욱 즐겨 모여드네 장중의 무문이냐 바다의 호수련가 백만군 습진인가 광안루 관등인가. 이 경복궁을 지면서 밤에 이렇게 거기에 온 부역분들이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서 대원군이 전국의 소리패들을 불러서 저녁에 이런 놀이 광장을 만들어준 거죠. 이 모습을 경복궁 중건가라는 데서 묘사한 부분입니다. 이러니까 문경 사람이든 저 삼남에서 온 사람들, 정선이든 밀양이든 이런 사람들도 경복궁 중수 부역군으로 가서 이런 노래들을 듣고 또 그들에게 자기 지역 노래를 불러줬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 3번째 그 밑줄 그은 것을 보죠. 경복궁 중수 기간에는 거의 삼남의 민중들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넘는 곡이었음에서 역사 공동체 시기 가장 넓은 지역의 민중들이 일정 기간 공동의 정서로 체험한 고개가 문경세제다. 자, 여러분, 문경세제 가다 보면은 한시를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문자를 아는 분들이 세제라는 말을 이두식으로 한자로 표현해서 세제라고 기록한 걸 보셨나요? 예?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령이라는 말은 있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경세제라고 할 때 세제는 민중의 고개지, 이게 그동안 수없이 문경세제를 시로 가사로 자기 문집에 자기 족보에 자기가 과거 몇 번째로 등재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문경세제를 넘었다고 기록한 것에는 결코 그 사람들 기록에는 세제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민중 언어를 쓰면은 시가 안 되고 글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권위적으로 너희 민중들보다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옛날에는 한자를 안다라는 것은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 그 정도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문경아리랑이라는 건 귀에 들려오지 않죠. 그러니까 세제라는 말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조령이라는 유식한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문경에서 불려지는 소리를 문경세제소리, 문경세제아리랑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거는 민중들의 기록이고 민중들의 소리라는 것이고, 이 민중들이 넘으면서 비로소 문경세제라는 말이 오늘날처럼 고유화된 것이지, 1년에 한 번 과거 보러 가고 저 삼남으로 관찰사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부하들 가마꾼에게 호령하면서 술 한잔 먹고 임명장 받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문경세제는 지긋지긋한, 나를 왜 이렇게 높은 곳을 넘게 만드느냐라는 원망의 그러한, 그래서 이 고개가 얼마나 사람들을 끌다가 평탄하게 내가 지나가기 좋게 부역을 시킬 대상으로 문경 민중들을 인식했지, 이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고, 이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어려워하고 있고, 이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겠나라는 말을 기울여서 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나 똑같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경세제는 경복궁과 이러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던 문경 민요 중에 이 부역노래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방팔방 길 내는데 부역으로 길 닦는데 많고 많은 자갈모래 부역으로 닦아놨네. 공장 짓는 부역이며 집터 닦는 부역이며 어천만사 오단일을 부역으로 다 했지요. 농사일을 하려 하면 여가조차 없었지요. 달밤에도 모를 심고 새벽에도 모를 심고 논이라고 멜라면은 새벽으로 일찍 나와 두레 농사 일수로다. 여자들의 팔자고는 그때부터 혐해여서 그때 하던 그 솜씨가 지금까지 내려오니 이제 와서 고칠 소리가.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부역 노래가 없는데 문경 지역에서만 부역 노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저도 어렸을 때 그 길 내기 위해서 저 뭐 군수 지나간다 하면은 마을 사람들 불러가지고 길 다듬었거든요. 일제 시대 때 대한민국 어디에도 부역 안 한 곳이 없는데 이 노래가 왜 문경에만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문경민들이 문경세제, 이 관찰사 지나가면 나가서 다 이거 길 닦아야 되기 때문에 문경 사람들에게는 이 부역이라는 말이 머리에 사무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조금 낮아서 도로 포장을 하면서 이 부역이라는 게 없어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게 다 없어졌지만 옛날 분들에게는 이게 다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요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대면은 이 부역 노래가 적어도 80년대에는 전국에서는 문경만 채집이 된 거예요. 이게. 이런 면에서도 문경세제라는 게 상당히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3쪽에 일본 사람 1921년 이 데이다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조선이라는 데 쓴 글입니다. 이것은 잘 해석을 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조선에 조령이라는 고개가 있다. 이 고개에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나무가 나왔는데 이 나무는 13도의 빨래 방망이로 사용되었다. 이는 천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전국에서 쓰이고 있다. 이 일본 사람이 한국의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이 글을 쓴 것인데 아마도 이분이 더 살다가 썼으면 이 글의 오류를 바로 잡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문경세제 박달나무 이런 노래를 막 부르니까 야 당신 그게 무슨 소리요 하니까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듣고 자기 생각이 잘못 이해를 하고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문경에서 만들어낸 문경 가사 1만곡, 1만수 여기에 1990년 이전에 채록된 아리랑에 지역 이름이 들어간 곳은 문경세제밖에 없습니다. 정선이라는 말도 문경세제, 정선 아리랑에 정선이라는 말 안 들어있습니다. 다만 정선의 한치라고 하는 곳, 한치 뒷산의 곤두의 딱죽이 임의만만 같으면 이 봄날에도 난 살아나겠네. 이 노랫말이 나오는데 한치라는 단어가 나올 뿐입니다. 지역명이 나오는 1990년대 이전에 채록된 어떤 아리랑에도 오늘날에 쓰는 지자체 지역명을 쓰는 노래는 문경세제라고 하는 문경밖에 없습니다. 노랫말에서, 노래 제목이 아니라 노랫말에서.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일본 사람의 조사 기록에도 문경의 조령, 이 사람도 가능한 한 이 총독부 관리였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해준, 야, 저 사람들이 부르는 문경세제 박달나무는 홍두깨 방망이가 다 나간다는 노래를 부르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라니까 한국의 문식 있는 관리가 조령이라는 말을, 문경세제라는 노래 가사에 있는 문경세제를 자기식대로 유식하게 조령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네. 이러는 과정에서 이 아리랑이 나무 이름으로 잘못 전달되기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전달한 게 잘못 이해가 된 거죠. 일본 사람은.
그래서 그 밑에 상쪽의 맨 밑에를 보시면 조령과 아리랑을 연관지어 언급하였다. 나무 이름이 아리랑이라는 표현의 의미이나 아마도 박달나무에 대한 오해인 듯하다. 특히 인민의 억압된 소리이며, 자, 이 해석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본 사람이 쓴 것 중에 네, 두 번째 단락, 그 밑줄진 밑에 그 단락. 그런데 조선 사회는 인민을 학대하는 관리들 때문에 인민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지만 아리랑 나무처럼 언제까지나 변치 않고 싶다는 뜻이 노래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구정부 시대, 그러니까 이제 조선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정부 시대 인민의 억압된 소리이며 이것이 조선인들의 소교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이는 정말로 슬픈 사실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일본 관리는 식민 정책을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왜 저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를 알아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리는, 이것을 설명해 준 관리는 조선 사람들은 이래서 아리랑을 부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조선 관리는 이것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지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쓴 거죠. 저는 이 1921년 전후로 해서 한국 어떤 사람도 민요 아리랑을 이렇게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가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국문학과가 없었습니다. 법문학부에 조선어를 전공한 김재철이나 김사엽이나 이재욱 같은 사람들이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1939년에 문경 지역에 민요 조사를 옵니다. 근데 여기에 문경 아리랑이 많이 들어있어요. 문경 세제소리라는 공명은 붙이질 않았고 조사하는 아리랑을 쭉 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쓴 글에 뭐라고 하냐? 아리랑은 조선인들의 한을 표현한 노래다. 이거만큼 나약한 아리랑에 대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리랑이 그저 슬퍼서 목 놓아 울면서 부르는 노래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아리랑을 이렇게 무능한 노래, 한스러운 노래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일본 사람들이 찍어놓은 한국에 관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을 보면은 장승, 선앙당, 노인이 갓쓰고 지나가는 거, 여인이 가슴 내놓고 애에게 젖 먹이는 거, 전부 다 개울에 여인들이 빨래하는 장면, 이런 사진밖에 없어요. 기생.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한국은 경제력을 끌어나갈 아무도 없다. 우리가 식민 정책으로 이 사람들을, 이 나라를 식민, 식은 심을 식지 아닙니까?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일본이 와서 그 짓을 하는 것이다라는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노동력이라는 걸 다 뺀 거예요. 봐라, 애들, 여자, 노인들밖에 없다. 이러면서 아리랑을 보급시킨 거 아닙니까? 이 책이 일본에서 나온 책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정보를 알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랑을 이러한 인식을 갖고 돌아가서 식민 정책을, 아리랑 조선 사람들 저항력으로 부르게 하지 마. 그거 힘내게 부르게 하지 마. 그저 그냥 조선 사람들 술 먹고 유곽이나 가고 이런 데 가서 부르는 노래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창제도라는 것을 1930년대에 일본에는 없애버렸어요. 창녀촌을. 근데 한국에서는 다 그걸 막질 않았어요. 공창제도를. 법적으로는 조선이 일본 형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공창제도를 똑같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곳곳마다
유곽, 번번, 기생집, 요리집 이걸 다 그냥 둬버린 거죠. 그래서 60년대까지도 요리집 하면 기생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방치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시 단위에는 반드시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청량리라든가 588이라든가 종삼이라든가 이런 데가 50년대 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일제시대 때 심어놓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을 기생의 노래로 아예 그냥 낙인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을 기록한 일본 사람들이 만든 아리랑 엽서라고 하는 것이 한 13종이 되는데 거기에는 다 기생과 아리랑을 가사를 넣어서 일본 군인들의 관광 상품으로 뿌려버린 거예요. 선생님 시간. 네. 그래서 이 1921년에 일본인의 기록 이거 우리가 뼈아프게 인식해야 되고 이미 일본 사람들은 아리랑과 문경세제와 조선 사람들이 왜 아리랑을 부르는가 이 저항 정신이거든요. 저항이 없는 사회는 썩어버립니다. 그냥 대나가나 그냥 저냥 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리랑을 통해서 저항을 했었던 겁니다. 문경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여서 불러졌던 지역에서. 그래서 이 기록은 문경세제, 경복궁, 중수, 아리랑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뒷부분은 10분간 쉬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